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 명리학 50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8년 12월 26일이고 음력으로는 2018년 11월 21일입니다. 오늘의 명식은 무술년 갑자월 임진일에 해당이 되고 오늘의 일진은 임진이 됩니다. 오늘의 명식을 보면 임수일간이 수왕절인 자월에 태어났습니다. 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 사주를 볼 때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 일간이라고 했죠. 오늘의 일간은 임수일간입니다. 임수일간. 자, 임수라고 하는 것, 우리가 비유를 할 때 대해수라고 비유를 많이 합니다. 대해수라고 하는 것, 큰 바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큰 강호수도 임수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강호수라는 건 알죠? 큰 뭐 한강이라든가 뭐 호수 같은 넓은 호수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임수에 해당이 되죠. 반면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같은 수이지만 개수는 어, 우로수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내일 뭐 오늘이 임진이니까 내일은 이제 개사일이 되겠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 우로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수이기는 하지만 양간인 임수와 음간인 개수는 성향적으로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임수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하게 되면 충분지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어요. 충분지성. 여기서 이 충분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그 옛날 후쿠시마 쪽 원전 폭파 때 그 쓰나미가 일었죠. 그 쓰나미 같은 것이 임수가 충분한 그런 성향을 의미합니다. 또는 큰 파도라든가 파도도 임수에 충분한 성격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뭐 배를 많이 타보신 분들 알 거예요. 파도뿐만 아니라 너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섭다 그러죠. 너울. 파도는 잠깐 치고 그런 거지만은 너울이라고 하는 것이 밀려오게 되면 이건 뭐 굉장히 뭐 높게까지 이렇게 파도가 친다라고 해요.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 충분한다라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왕하더라도 개수는 이러한 충분한 성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 임수의 충분한 성질을 절제, 자제 또는 통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개수라고 하는 것 우로수와 같아서 충분한 성향이 없습니다.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고 개수가 자월에 태어나면 임수는 왕에서 충분한 그런 성향을 나타난다 하더라도 개수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충분한 성향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개수는 왕하더라도 무토나 기토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자, 아시겠죠? 임수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 똑같은 수지만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으로 원령을 놓고 보게 되면 임수가 자월에 태어났죠. 자,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면 격은 어떻게 되죠? 겁재격이요. 어머나. 제가 저번에 이 겁재격과 비견격은 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임수가 자를 보게 되면 자중 개수가 이거는 겁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겁재격이라고 할 것 같은데 이건 겁재격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거는 양인격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해중 임수는 임수가 임수를 보는 거니까 이거는 비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비견격으로 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걸록격이라고 칭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팔정격에다가 이 양인격과 걸록격을 더하면 십정격이라고 했죠. 십정격. 그래서 사주의 대부분 뭐 크게 잡으면 80% 이상이 다 십정격 안에서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파트별로서 이제 뭐 몇 격이 있긴 한데 그래서 십정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이 십정격 위주로 충실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임수가 이렇게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양인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간은 아주 왕하게 돼요. 그래서 서에는 서라고 하는 건 책을죠. 서에 이르기를 일간이 왕하면 재관을 임의로 취용한다 라고 했어요. 자, 일간이 왕하면 재관을 임의로 취용한다. 특히 음간이 아니라 양일간들 있죠. 양일간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간목이 있을 것이고요. 병화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무토가 있을 것이고, 경금이 있을 것입니다. 또 임수가 있겠죠. 이게 다 양일간들입니다. 이 양일간들은 재관을 임의로 취용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재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재성이죠. 그 다음에 관성을 의미합니다. 자, 재성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정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음이 아니죠. 관성이죠. 이 관성 안에는 정관과 편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양일간들이 특히 왕했을 때 재관을 임의로 취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제, 정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편제, 그 다음에 이 평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간목이라고 하는 게 있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재관을 취용한다라고 하는 것, 간목일간이 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성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금으로서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쓴다 그랬죠. 동량지목. 그래서 관성, 재관을 쓴다라고 할 때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인 신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편관인 경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재성을 쓴다라고 하는 것, 재성이라고 하는 것 토잖아요. 그죠? 간목일간이 왕하게 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약하게 되겠죠. 이럴 때 이 경금을 생해주는 것은 물론 기토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무토로서 생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관을 의미로 쓴다라고 하는 것, 이런 개념이죠. 하나를 더 본다라고 하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라고 그랬어요. 병화. 그래서 병화가 일간이 왕하게 되면 무엇을 좋아한다 그랬죠? 수보양광함을 좋아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수보양광을 할 때 임수와 개수가 있게 되는데, 병화가 수보양광 할 때는 이 개수보다는 이 임수로서 수보양강하는 공력이 더 크다 그랬죠. 오늘 이 임수일간이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지만 대해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병화라고 하는 게 임수를 보게 되면 큰 바다라든가 강호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태양이 떠 있는데 밑에 강호수나 큰 바다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태양빛을 더 강하게 아니면 또 더 밝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뭐 다른 거 무토라고 하는 것도 간목이 있어야 용도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임수라고 하는 것도 무토가 있어야 임수를 충분히 제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양간 같은 경우 왕할 때는 칠사를 쓰는 것이 국세가 더 좋고요. 정관을 쓰는 건 오히려 국세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양간 중에 경금이라고 하는 양간이 있죠. 근데 경금도 물론 왕하게 되면 뭐 칠살인 병화를 쓰느냐, 근데 경금만큼은 병화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경금은 십간이죠. 경금. 일간의 특성상 병화보다는 정화를 보는 것이 더 월등히 공력이 큽니다. 왜냐? 경금이라고 하는 것 완철금이라고 했어요. 그죠? 완철금, 완악하고 거칠고 투박한 쇳덩어리를 말하죠. 이 완악하고 거칠고 투박한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병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가 공력이 월등히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론적으로 양간은 칠사를 쓰는 것이 국세가 더 좋은데, 그 중에 유독 경금이라고 하는 것, 일간의 특성이 유독 남달라서 병화인 칠사보다는 정화인 정관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보면은 임수일간, 대해수, 강호수인 임수일간이 자월에 이렇게 태어났죠. 아까 국세는 양인격이라고 했어요. 양인격. 그래서 양인이라고 임수가 자를 보면 양인이라고 하는 것. 자중의 개수가 양인이죠. 자, 자중에 있는 개수가 양인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자중에 있는 개수가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진을 보게 되죠. 그러면 요거는 원래는 삼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신자진 수국을 의미하죠. 그래서 요거 자가 신을 보게 되면 요거는 준삼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신자진 수국이 완전한 삼합인데 신자가 있거나 아니면 자진이 있게 되면 요거는 준방합, 준삼합이 돼서 수가 왕해지는 걸로 놓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무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완전히 신자진 수국을 이루는 것이 되겠죠. 그죠? 요거는 좀 이따 생시를 볼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일지의 진을 보게 되면 여기 자진이 합을 하게 되면 이거는 양인이 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다른 말로 양인 도과라 그래요. 도과. 자, 양인이라고 하는 것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죠? 자, 양인이라고 하면 양의 칼날, 양의 뿔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흉폭하고 난폭하고 강인한 것을 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강인하고 난폭하고 흉폭한 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이 신을 보게 되면 신자 수국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진을 보게 되면 자진 수국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양인이 혼자 있을 때보다 이렇게 자진이라든가 신자라든가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 양인의 힘이 두세 배 더 강해진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래서 양인 도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인이 도가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양인의 힘이 그 이상으로 훨씬 더 강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놓고 보면 됩니다. 근데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양일이라고 하는 것 물론 육친으로 보면 겁제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일간이 이건 아주 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자기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손재를 본다거나 아니면 가장 믿었던 신복이라고 하죠. 그렇죠? 신복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한다거나 배반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이용을 당하는 그러한 안 좋은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인이 있을 때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인을 중화시키는 방법 가장 좋은 게 양인 가살이죠. 자, 연주를 놓고 보게 되면 무술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자중 개수를 놓고 보게 되면 개수는 무토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정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인인 개수 입장에서 무토 술토를 보게 되면 이건 정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바른 남편, 바른 내 처가 되는 겁니다. 둘 사이에서는. 그래서 서로 간에 정을 주게 되고 애정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합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무시무시한 칠살도 순해지게 되고 어마무시했던 양인도 무토를 보게 되면 스스로가 많이 여성스러워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칠살과 양인이 서로 중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양인 가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국세에 임수가 자월이 되면서 자진 합해서 수가 일간임 임수가 왕해지는 경우에 이 무술토가 있어서 양인 가살이 되는 사주국세는 굉장히 좋은 국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사주 자체가 중화가 이루어져서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다름 아닌 이 간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술토가 없다라고 하면 뭐 칠사를 쓸 용도가 없으니까 그냥 이 왕수를 뭐 식신인 간목으로서 설기순세할 수는 있어요. 제가 양인을 중화하는 방법에 양인 가살이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살인상정이 있다 그랬죠. 살인상정이라고 하는 것은 관인상정이겠죠. 관인상정.
죄송합니다. 이 관인상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인을 정관으로서 서로 상제시키는 것을 관인상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정관입니다. 그 다음에 양인가살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 평관으로서 서로 중화를 시키는 방법, 이 두 가지고요. 나중에 이 두 가지가 안 됐을 경우에는 뭐라 그랬어요? 식상이 있어서 설기순세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것 양인가살로 보면 되고요. 차선은 관인상정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도저도 아니면 설기순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무술토가 칠살이 무술토가 있는데 이 무술토를 놔두고 간목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최선책을 놔두고 차선책을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최선을 생각해야지 차선을 생각하면 안 되죠. 일단은. 그래서 사주의 국세를 놓고 보게 되면 이 무토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식신인 간목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용신으로 써야 될 무토를 식신인 간목이 이렇게 파하는, 얘는 병이 되는 것이죠. 병신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병신이 아니겠죠. 병이 되는 신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간목은 제해주거나 통관을 시켜주면은 사주 자체가 좋아질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시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생시를 보면은 이렇게 간목이 무토를 파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병오시가 된다고 하면, 병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잘 보시면, 자,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임수 자체는 굉장히 왕합니다. 그죠? 반면에 화토 동궁이라고 했어요. 동궁이라고 해서 화나 토는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때는 태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화토는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한 중에 무토를 용신으로 쓸 때는 이 자월의 임수가 왕한 것을 무토 혼자서 감당하기는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무토를 생조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월은 뭐라 그랬어요? 굉장히 춥다 그랬어요. 엄동 설한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화가 있게 되면 두 가지 좋은 점이 뭐냐면 약한 칠살을 보좌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용신을 돕는 희신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월의 한습함을 병화가 있게 되면 물론 정화도 마찬가지겠지만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이러한 사주국세를 뭐냐면 제자약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약살. 일간이 왕에서 칠살인 무토를 써야 되는데 얘가 약하니까 어떻게 돼요? 재성으로서, 그것도 편제죠. 재성으로서 약한 살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간이 왕하게 되면 이거는 재관을 임의로 취용하게 되는데 그 재관이라고 하는 것 정제가 아닌 편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관이 아닌 편관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가 좀 쉽겠죠. 그죠? 또 생시가 이 병오시가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무토를 파하게 되잖아요. 용신을 파하게 되면 굉장히 안 좋게 되는데 이 화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무토를 파하기보다는 병화를 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물론 100% 간목이 병화를 생하느냐 그렇진 않겠죠. 뭐 무토를 파하고자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간목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식인 식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간목 입장에서는 이 무토를 보게 되면 이건 편제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목 입장에서 놓고 보면 편제는 내가 가지고 노는 거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뭐 그런 인기라든가 재미라든가 이런 것이 되고, 이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해줘야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하는 개념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재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노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목이 일간이 마음이 두 가지가 생길 겁니다. 무토를 파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병화를 생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길 것이에요. 근데 이
명리라고 하는 것, 상생을 더 중시 본다 그랬죠. 상극보다는 명리는 상극보다는 상생을 더 중시 본다, 이렇게 꼭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0% 무토를 파한다라고 하면 나머지 80%에서 70%는 병화를 생해서 목생화, 화생토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되기 때문에 무토가 이렇게 처참하게 깨지진 않아요. 그 다음에 자월에 물론 수가 목을 생하지만 그렇게 간목 자체가 그렇게 파화가 있지도 않게 되겠죠. 그래서 뭐 오늘의 명식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생시는 병호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무토를 용신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호 편제로서 조우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간목을 통관 상생시켜서 제자 약살도 할 수 있겠죠. 사주에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사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만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 격국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면 일단 무슨 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양격이죠. 이거는 10점격으로 놓고 보기에 양격이 되는데, 무토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토가 있게 되면 이건 양인 가살이라 했죠. 양인 가살도 내랑 격국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칠살은 약하고 재성으로서 칠살을 도와주게 되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자 약살 이 되죠. 이것도 제자 약살 격으로 이렇게 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하나만 놓고 봐도 양인격, 양인가설격, 제자 약살격 이렇게 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가 용신이 되는 것이죠. 자, 임수가 왕하면 어떻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것 무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만 있어서는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재성이 있어서 무토를 도와줘야 되는 제자 약살 국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용신은 무토가 되는 것이고요. 희신은 병화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것도 좀 중요한 개념입니다. 뭐 용신을 뭐 너대까지 금수용신이다, 뭐 토금용신이다 이렇게 논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용신은 하나예요. 하나. 예를 들어서 금이 용신이다라고 하면 울루는 토금운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죠? 수가 용신일 때는 금수운으로 가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고요. 목이 용신일 때는 수운과 목운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금수가 용신이고 수목이 용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용신이라고 하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사주 원국 내에 있어야 용신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 사주 원국 내에 원국 내에 없는 것은 용신으로 쓸 수가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행운에서 왔을 때는 그 모자란 것을 보충시켜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자체가 용신으로서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뭐 행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행운 용신. 운에서 오는 용신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놓고 쓰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이거는 용신이라고 하기보다는 울로에서 이 사주 자체에서 모질란 부분을 좀 채워주고 보충해 주기 때문에 사주가 좀 어느 정도 중화가 되고 사주 국세가 평안해진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놓고 보는 것이지, 그것이 용신으로서 작용한다 뭐 이렇게 보기는 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학자에 따라서 또 술사에 따라서 뭐 그렇게 보고 그렇게 뭐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분들의 어떤 취향이라든가 뭐 나름대로 소견이기 때문에 제가 그 옳다 그러다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론 토대로서 사주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뭐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뭐 내가 나쁘다 다른 사람이 옳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저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좀 폭넓게 인식해 주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아는 것이 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 이론을 또 이게 좀 수용해서 판단해 볼 필요도 있겠죠.
너무 내 이론, 내가 배운 이론, 내가 하는 이론만 너무 고집하다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 폭넓은 어떤 식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좀 많이 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임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이론이 옳다 그러다가를 미리 해보지도 않고 사주도 보지도 않고 판단하기보다는 일단은 그러한 이론이 있으면 사주를 보면서 검증을 해봐야죠.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임상을 통해서 검증돼서 옳다 그러나를 검증을 통해서 판정을 해보는 것이 명리의 실력을 이렇게 쌓고 좀 고수가 될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것이죠. 그냥 이론만 너무 이렇게 추구한다는 거 별로 저는 좋게 생각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병호시가 뭐 좋다라고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병호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민시나 계묘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민시나 계묘시가 되면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서 이민시나 계묘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임수나 계수가 다시 투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는 더 왕해지게 됩니다. 수도 왕해지지만은 자 묘라든가 인시가 되게 되면 목도 왕해지게 되는 것이죠. 수도 왕해지고 식신의 목이 왕해지면 용신으로 써야 될 무술토가 파괴가 되는 것이죠. 안 그래도 수가 왕하게 되면 이 자월의 무토 약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다시 수목이 왕해지게 되면 용신으로 써야 될 무토가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이민시나 계묘시가 되는 것 썩 좋다고 볼 수도 없겠죠. 그 다음에 갑진시도 마찬가지예요. 갑진시도 놓고 보면 갑목이 또 투출하게 되면 지지로 자진 반합 회국하게 되고 지인의 또 갑목이 뿌리를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이 더 행세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묘 갑진시 같은 경우는 또 조우도 미흡하죠. 자, 그나마 이민시가 되면 인중병화라고라도 있어서 조우할 수 있는 여건은 될 수가 있게 되는데 목이 왕해지게 되니까 좀 용신무토가 파극되는 것 요거 굉장히 안 좋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려고 했던 무신시가 있죠. 무신시. 이 무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지지로 완전 신자진 수국이 되는 거예요. 그랬다 하더라도 뭐 또 다른 임수가 천간으로 드러나진 않았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일간 자체가 굉장히 극강한 건 맞아요. 자, 그래서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해야 되죠. 제방을 쌓는다고 하죠. 제방을 해야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간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용신으로 써야 될 것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지 않죠. 그 다음에 만약 아까 병호시 같이 화라도 있다라고 하면 목생화 화성토에서 이 용신으로 쓸 것을 구제해 줄 수는 있는데 술정장화 가지고 이 용신을 구제하는 힘은 굉장히 미흡하겠죠. 그 다음에 수가 신자진 이렇게 수국을 이루게 되면 일간 자체가 엄청나게 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신시 같은 경우도 일간만 왕해지게 되고 용신이 무토는 그렇게 왕하지 않죠. 그리고 핵심적인 것 조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토로서 임수를 억지로 제방을 한다 하더라도 간목이 있게 되면 제방을 했는데 그 제방이 깨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좀 이렇게 되면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좀 안정을 이루기가 좀 많이 힘들겠죠. 뭐 기우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오늘 양인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일간이 왕했을 때 특히 양일간이 왕했을 때는 재관을 임의로 치용하는데 그 재관이라고 하는 것 재성과 관성을 의미한다. 근데 정제 정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편관 편제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양일간 간목 병화 부토 경금 임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좀 독특한 한 친구가 있었죠. 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칠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칠사를 인 병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경금의 특성상 정관인 정화를 쓴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메모를 좀 별도로 해놓으셨다가 좀 머릿속에 좀 숙지를 해놓는 게 좋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이게 또 이게 뭐 매일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또 그때그때 또 뭐 또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간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내지는 뭐 병화가 4월 5월에 태어났을 때 또 양일간이 왕했을 때 재관을 임의로 치용한다라는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그래도 알고서 듣는 것과 또 무방비상에서 들으면 저게 옛날에 들었던 말이긴 한데
뭐 이렇게 긴가민가 하고 하면 또 좀 안 좋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좀 괜찮은 내용, 좀 중요한 내용 같은 경우는 좀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좀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개사 1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